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직업 1위인 동시에 직업 만족도 최하위라는 이 아픔을 지닌 직업이 바로 대한민국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방관들은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지역에서 버스킹 소방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제천소방서 임태규 소방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겸 해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임태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임태규 주임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소방 안전 교육이랑 그리고 이제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사한 지는 한 24년 차 됐고요. 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소방관 하면 뭐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또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소방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소방 현장의 최전선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으시죠? 물론 있습니다. 제가 97년 9월 처음 임용이 돼서 지금까지 밤새서 이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객들이나 뭐 취객들한테 뭐 이유 없이 욕을 또 먹어가면서 아니면 또 엉덩이도 걷어 차여가면서 이제 같이 구급대원들하고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들하고 함께 산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밤을 새서 산을 헤매고 다닌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순환사고 현장에서 이제 물놀이 하다가 익사한 어떤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뭐 한 일주일 넘게 그런 순환 현장에서 이제 근무한 적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제 앞선 선배가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진급하면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교육이랑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임태규 소방관님이 버스킹 소방관으로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좀 그런 별칭을 얻게 되신 건가요?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제가 군대 시절에 제대하기 바로 전에 선임이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이었는데 전주가 너무 기타 연주의 전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제대하면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기타를 잡게 됐고요. 제대해서. 당시에 제천 지역에 이제 기타 학원도 없고 뭐 기타 교본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지금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제 혼자 독학해서 열심히 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라이브 카페에서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쉬는 날 취미 삼아서 라이브 카페 가서 노래를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어오다가 제 이제 25년 지기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노래 교실 선생님도 하고 근데 기타 교실도 하는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각종 지역 행사에 다니면서 버스킹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권유로 같이 이제 해보자. 혼자 다니니까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이제 의지하면서 그럼 같이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8년에 그 친구하고 이제 두 바퀴라는 팀명을 지어서 두 바퀴. 예, 두 바퀴라는 팀명을 지어서 이제 그때부터 다니게 됐죠. 다니게 됐는데 의외로 이제 그 평소에 이 친구 혼자 할 수 있는 곡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곡이었다면 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뭐 20곡도 되고 30곡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도 반응도 좋았고요. 호흡도 또 잘 맞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음악영화제 버스킹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캠핑장 같은 데도 다니면서 가족들을 상대로 이제 공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 있는 그 사회복지 기관이나 그런 학교에 가서 청소년 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다녔었죠. 그러니까 이 소방은 본업이시고 또 버스킹 공연으로 취미 활동도 하시고 또 재능 기부도 하고 계신 건데요. 이 시민들 앞에서 공연을 하실 정도라면 노래 실력이 꽤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임태규 소방관님의 공연 모습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니까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익숙한 노래로 즐거움을 선사해 오셨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안전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도 함께 부르고 계시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올 초쯤에 이제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멜로디가 떠올라서 네. 그 스마트폰에 멜로디를 녹음을 일단 했어요.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제 거기에 가사를 입혀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같이 해봐요라는 이제 그 안전에 관한 노래인데요. 네네. 1절은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소화기하고 단독형 감지기라는 건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절은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 순서 그 매뉴얼대로 가사를 넣어서 만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가지고 이제 저렇게 가끔씩 교육 다닐 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네네. 하반기에 이제 우연히 그 청암학교에 교육을 갔다가 거기 안전 담당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이 곡에 대해서 아시고 이제 이거를 그 개사를 좀 해서 네. 그 아이들의 뭐 예를 들자면 졸업 앨범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이제 그 이제 참여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제 그 생각이 담긴 그런 가사를 제가 이 곡에 입혀서 네. 기존에 있던 곡을 편곡을 해서 그 두 번째 만든 곡이 이제 소화기랑 집콕하기라는, 예, 그런 곡입니다. 소화기랑 집콕하기. 예, 그렇죠. 예. 이 노래를 통해 배우는 소방 교육이라면 사람들이 더 쉽게 또 기억을 할 수 있어서 효과가 그만큼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좀 직접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시킨 대로 해야죠. 예. 그 코로나로 집콕하고 안전생활 우리 같이 해봐요. 안전까지 더 할게요. 소화기 우리 곁을 지켜줘요. 일반 유리 전기 화재 진압해요. ABC급 소화기로 주방 화재 전문용 K급 소화기가 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신발장과 복도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요. 소화기 어디 있나요? 소화기의 유효기간 10년이죠. 압력계도 확인해요. 녹색을 가리키면 합격이죠. 아니면 교체해요. 흔들어요. 분말이 움직이는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지켜주고 싶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소화기가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여 제천 소방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딱딱한 내용의 안전수칙을 멜로디와 함께 들으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제가 처음 들었지만 막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동료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역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소방관들은 이제 대다수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네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방관들은 좀 식상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크게 이제 뭐 연주해서 들려주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네. 별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 현장 다니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이거를 처음에 교육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래를 악보를 같이 나눠드리고 같이 불러보고 하니까 시민들이 일단은 좀 많이 신기해하들 하셨고요. 네. 이제 제가 직접 작곡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드리니까 굉장히 이제 신기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좀 반응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가 이제 노래 부르는 행위 자체가 모임이나 이런 것에 금지가 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곡 소개 정도는 하고 그냥 반주 없이 혼자서 불러드리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또 다른 안전 캠페인 노래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제천소방서 임태규 소방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 소방관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임태규 소방관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소방관이 되셨어요? 당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이제 23살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은행에 근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네. 형 집에서 같이 살면서 형은 그때 이제 결혼하신 지 뭐 한 5년 정도 됐었고, 예, 그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서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주변에 아는 지인께서 이 소방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직장이 될 것이다. 어차피 필요한 그 조직이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채용할 것이고 점점 근무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알아보다가 이게 좀 활동적인 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에게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 활동적이면서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서 소방관에 좀 끌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이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네. 소방관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서요. 같은 길을 가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제 아들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요? 예, 제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작년 제가 1, 2월 경우로 기억을 하는데 3학년 올라오는 그 즈음에서 겨울방학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소방관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 아내하고 같이 알렸죠.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된다. 근데 이제 아들이 워낙 이제 의지가 좀 확고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접고 그냥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혼자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착실하게 뭐 굉장히 착실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사실 많이 안 쓰게 됐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은 일찌감치 그런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응원해주게 됐고 지원해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 조카도 또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제 조카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제 학사 장교로 군 제대까지 했는데 우리 조카도 올해 같이 충북으로 시험을 봤어요. 구조대원 특채로 시험을 봤는데 우리 조카도 같이 이번에 합격을 해서
집안에 벌써 뭐 저를 포함해서 3명이나 지금 소방관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소방관 가족이네요. 네, 그렇죠. 네, 참 이거는 정말 상상도 저는 하질 못했었고요. 정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는데 어떤 본인들의 결정을 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를 혼자 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고 생각보다 잘 늘지 않아서 좀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 그런 차원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복을 입고 있는 만큼은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소방관으로서의 삶을 25년 가까이 이어가고 계신데요. 지금쯤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늘 혼자 생각해 왔고 이거는 이제 뭐 순전히 제 혼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이 국가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복지국가로서의 길을 간다면 치안과 뭐 보건 복지 쪽에는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활동을 해보면 이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런 시민들이 좀 계세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나 경찰들에게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또 뭐 비협조적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옳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네. 정말 꼭 근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뭐 보건복지, 치안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 혜택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을 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소방이라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소방관들은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119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소방관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방관을 하시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을 좀 자주 접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선택의 순간을 꼽으시라면 어떤 순간이 떠오르실까요? 그 모든 순간마다 이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실수를 하면 정말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데, 근데 또 소방관들이 정말 뭐 노력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출동을 다녀오면 모든 소방관들이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내가 실수했던 것들 아니면 잘했던 것들을 항상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회의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가장 힘든 선택이라면 매 순간 좀 더 해야 한다는 그런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사실 모든 순간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 시 지휘차는 화재가 나면 그 맨 앞에 선 지휘차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택해서 신속하게 현장 도착을 하는 것이 지휘차 기관 요원의 선택이고요. 그렇죠. 구급대원은 가장 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서 정말 가장 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구급대원의 어떤 그런 역할이고요. 구조대원 또한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 시민을 구조하는 것이 이제 매 순간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사실 매 순간 힘든 거죠. 이 소방에서는 다양한 사고에 좀 더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고 전문적인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표준 작전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줄여서 저희가 알파벳으로 영어로 SOP라고 하는데요. SOP. 네, 그렇죠. 예. 그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라는 게 있어요. 재난 현장 SOP.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휘 통제 절차,
그리고 이제 화재 유형별 절차, 그리고 화재 규모에 따른 대응 단계에 대한 그런 절차들, 그리고 이제 소방관들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한 그 현장 안전관리 표준 지침이라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대용 또 SOP가 존재를 하고요. 네. 이 안에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전기 사고, 기계 사고, 그리고 뭐 또 붕괴 사고, 요새 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 절차라든가 요령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고요. 구급대원의 경우에도 각종 이제 응급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SOP 등이 아주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책으로 익히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수년간, 단연간 이제 현장 활동을 경험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출동을 반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둘 익혀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익혀지는 그렇죠. 예, 거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일도 힘들고 근무 여건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이제 충북은 이제 군 단위를 제외하고는 21주기 이제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일주일은 주간 근무만 하고 2주는 이제 야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고 그 다음날 또 야간 근무를 하고 하루는 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네. 야근을 하고 다음날 퇴근을 하게 되면 사실 하루 종일 사실 좀 몽롱한 상태고요. 몸이 좀 피로하고, 예,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네네. 이제 추후에 이제 좀 더 좋아진다면 소방관들 대다수는 야간 근무를 하고 보통 피로가 좀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위험 수당이나 화재 진압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조 구급 수당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 구급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십 년째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 구조 구급 대원들이 아마 이제 근무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게 이제 뭐 넉넉한 수당은 아니거든요. 넉넉하다는 말보다는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수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 이제 뭐 그 조금씩 인상이 돼서 지급이 된다면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대원들한테 좀 많은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또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수행하면서 뭐 겪게 되는 고통이나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제가 보기에 모든 소방관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신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참혹한 그런 환경을 보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연이나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6남매, 뭐 8남매인데 1년 내내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혼자분께서 음독해서 자살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중학교 여학생이 지인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해서 그런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봤을 때 그게 정말 분노가 치밀고요. 지금도 그런 그 생각이 나면 좀 안타깝고 많이 슬프고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 인태규 소방관님의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뭐 다 해야 되겠다고 이제 대답을 하면 그게 네. 가장 좋은 대답이겠지만 저는 그냥 제복을 입고 있는 만큼 그 제복을 입고 있는 그 동안만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안전교육 하면서 제가 참 즐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안전교육하러 다니면서 좀 사실적이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를 한다면 자그마한 음악 카페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약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멋진 소망을 가지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나오신 김에 이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정보나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사실 뻔한 얘기인데요. 문어발식 전기 사용 자제라든가 네. 뭐 그런 내용들은 너무 뻔한데 겨울철에 사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주택 화재 절반에서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의 절반이 거의 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화기 취급을 하신다거나 뭐 음식물을 조리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뭐 요새 전기용품 사용도 많은데요. 그 난방용품 사용하실 때 가능하면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소방관들이 항상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주택용 소방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소화기랑 방마다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소방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걸로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그 단독형 감지기 하나 하고 소화기 한 개당 사실 한 뭐 3,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저렴한 그런 아주 가성비 뛰어난 소방 시설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끄신 경우도 있고요. 전국적인 사례가. 그리고 이제 단독형 감지기로 인해서 자는 중에 그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대피한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주택용 소방 시설을 적극적으로 가정마다 설치해 주실 것을 소방관들은 굉장히 많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올 겨울철은 정말 안전하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제가 97년 9월 1일 임용해서 지금까지 그 세상 살기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고 네. 요새는 또 전염 감염성 질병 때문에. 근데 좋든 싫든 이게 변함없는 거는 이 세상 나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나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내 옆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직원들 이런 소중한 이웃들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평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그러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고 너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제천소방서 임태규 소방관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은 고달프지만 아름다운 여정이다. 어느 소방관이 직접 쓴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또 격려 말 한마디가 우리 소방관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역민들의 안전을 노래하는 임태규 소방관에게도 응원을 보내드리고 앞으로의 멋진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